네, 아직 증시 오늘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은 또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전망할 수 있는 금요 특집 시간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매일경제신문 박붕건 논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사실 키워드가 딱 뚜렷했어요. 저희가 빅스텝이라는 단어를 한 주 내에 되게 많이 썼는데 한 주를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역시 또 긴축 발작, 긴축 공포가 재구성된 한 주였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연준의 그 통화 긴축 속도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연준의 회의록 의사록을 까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이 크지만은 그거보다도 물가 관리,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솔직히 그 40년 내 보지 못한 7.9% 지난 2월 달에 3월 달, 4월 달 마찬가지로 이런 높은 물가 고공 행진이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해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통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유가 있죠. 인플레이션 다 아시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봉, 그 연금 받는 생활자랄지 아니면 월급을 받는 생활자랄지 이런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이게 물가 오르면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품가가 오르면은 전세 시장에서 우리 국내 기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격 경쟁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기업 수익, 매출에 타격을 받겠죠. 역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또 요인이 있고 그러니까 또한 실물 자산 측면에서 봐도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이랄지 실물 자산을 더 찾게 되고 네. 그러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쏠리면서 자산이 또 거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실물 자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갈등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총체적인 경제적 파국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하나 특기할 거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계속 테이퍼링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테이퍼링을 넘어서는 양적 긴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그 코로나 2년 동안에 돈이 안 도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시중에다 돈을 공급을 했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국채를 시장에 사면서 국채를 산 달러를 시중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그 넘치는 돈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 흘러가면서 주가를 부양했고 주식 수익이 넓어졌었는데 이제 반대로 테이퍼링이 뭡니까?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통화 긴축의 수단이긴 하지만은 네. 이게 통화량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국채 매입량을 줄여서 통화량을 덜 푸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양적 긴축이잖아요. 이건 양적 완화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이제 국채 사들였던 걸 팔아치우면 당연히 그 시중에 있는 유동성 흡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돈이 줄어들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기반이 줄어드는 거고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긴축 발작이라는 그 악재가 생김으로써 주식시장 전반에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연준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변수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금리를 좀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당초에 3월 달에 그 미국 연준이 3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네. 그 의사록 보면은 원래는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으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이거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해서 0.25%포인트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양적 긴축과 빅스텝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초통화 긴축 그런 방향을 확고히 했는데 그러면 일단 5월 달에 0.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게 실제로 미국 연준이 5월 달에 0.5% 포인트를 올리면 이게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보통 통상 0.25% 올리는데 네. 0.5% 올리는 빅스텝을 밟는 거는 지난 2002년인가요? 그때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화 긴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 그 양적 긴축 관련해서 그 미 연준이 시장에서 흡수하는 그 규모가 엄청나요. 95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15조 원인데 이걸 매달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매달 최대 115조 원씩 통화를 흡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엄청난 양의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진다보다는 그게 다 그 미 연준의 금고로 들어가게 되겠죠. 당연히 이 기준금리 인상과 그리고 이 양적 긴축이 합쳐지면서 이게 통화 긴축의 속도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달에 0.5% 포인트를 올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6월 달에도 0.5%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지금 올해 남아 있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 회의가 6번인데 6번 다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빅스텝 합쳐가지고 최대 2%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0.5%거든요. 미국 기준금리가. 한 번 올렸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저금리지만 1년 새에 금리가 2%까지 뛴다. 상당한 총수 위축시키는 충격을 줄 수가 있고 전세 경제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에는 상당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미 연준이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와의 그 금리 역전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네. 현재 미 기준금리는 0.5%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 그 격차가 0.75% 포인트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빅스텝 밟으면서 연속 6번 금리를 올린다. 그럼 금리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금리 역전되면 당연히 자본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그 한은도 기준금리 원래 인상 시점을 5월로 봤잖아요. 왜냐하면 네. 4월 때는 현재 이창용 그 한은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9일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청문회 이전에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미 연준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은도 금리를 4월 달에 올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네. 뭐 4월, 5월 연속 올리겠죠. 그래서 그 금리 역전은 좀 막기 위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로 인해서 박스권 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평가, 저가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저가 매수가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저점이 더 내려가면은 그거는 저가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점이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이 강화됐거든요. 주가가 빠지긴 빠지다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긴축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장이 빠지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만 봐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실적에 대비해서 낙폭이 과하다 할 때는 역시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여전히 유효해 보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지금 어떻게 보면 확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뭐 무차입 경영을 하거나 빚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반대로 빚이 많은 기업들은 힘들어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이벤트나 관심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금리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4일 한은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상할지 아니면은 현재 한은 총재가 부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달 옮겨서 조금 여유를 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지 이게 관심사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또 화환율 움직임도 계속 봐야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이 환차손을 걱정하는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 이게 어느 정도 잡힐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14일 열리는 금통위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한 주 정리 다음 주까지 미리 봤고요. 논설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